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기초용권 소멸시효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잘 비교해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고 점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초용권이 있고 아직 물권자 아니죠.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채권입니다. 다음 아래 그림.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매매했죠. 을에게 등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점유는 넘겨받았네요. 그래도 아직 소유자 아니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마찬가지로 채청입니다. 채청. 그럼 두 살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이 점유했는가 안 했는가 차이죠. 자, 윗사리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소멸시효가 걸린다. 근데 여기는 달리 판단이 있습니다. 자, 을은 돈 주고 점유는 승계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봐요. 따라서 이거 채청이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냐면, 그러니까 좀 우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주고 등기 안 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근데 해방 직후에 을이란 농부가 옆집 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농사는 을이 이어받았는데 등기가 뭔지 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해서 이거 10년 지나서 소멸시효로 다 없애버리면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병에게 다시 팔면 뭐 병이라고 등기가 뭔지 알까요? 병도 몰라서 못했습니다. 내 병이 농사는 넘겨받았네. 자, 그럼 방금 전까지 우리 점유하니까 이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 주니까 이제 우리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진행할까요? 여전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때부터 10년 후에 이게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등기 형식 조건을 볼 텐데 등기는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효력 전송 요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나오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같은 말이 불법 말소고 두 글자로 유효입니다.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어요. 유효. 말소 회복 전이라도 유효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이 저당권 등기가 세 번째 불법 말소됩니다. 그럼 이거 유효인데 제3자가 오기에 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도 이거 유효죠? 따라서 을이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말소 회복 전에도 유효해요. 전이라도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저당권이 있는 걸 사게 된 겁니다. 병은 억울하면 갑과 해결해야 돼요. 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말소 회복해야겠죠. 그 말소 회복 청구는 여기 보세요.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합니다. 이게 세 번째라 말소 당시 소유자는 갑이죠.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갑에게 청구하려고 보니까 병이 현재 소유잖아요. 그럼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여기 승낙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병이 승낙하지 않으면 등기법에서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해서 우리 혼자 이렇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게 있는데 자, 이제 경매에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 경매에서는 모든 저당권이 다 소멸합니다. 모든 저당권.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에 다시 저당권 을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불법 말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 네 번째로 병이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때도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경매 나오면 저당권을 다 지워요. 이것도 완전히 지워야 되죠? 지워야 되니까 여기는 회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매매니까 저당권이 살아있는 거죠. 경매는 어차피 다 지워야 돼요. 따라서 회복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질적 요건으로서 자,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예요.
근데 이게 어떨 때 무효죠? 그렇죠. 허가구역. 허가구역일 때 이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리고 이중 보조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이게 허중중, 허중중 무효 외웠죠? 허중중 무효. 외우세요. 허중중이 아니면 실체관계에 포함하면 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허중중 무효, 허중중 무효. 허중중 아니면 실체관계에 포함하면 다 유효하세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봅니다. 은닉행위 잡았죠? 갑이 을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라고 매매로 꾸며서 매매로 등기합니다. 그럼 자, 가장매매 무효지만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이게 은닉행위고 이거 유효죠. 그래서 등기도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 적게 내라고 이렇게 매매로 꾸며서 이렇게 등기했죠. 그러더라도 이렇게 하든 어차피 을화표로 오는 결과가 똑같죠. 그걸 실체관계에 포함한다. 그러면 이거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유효로 내버려 두고 그냥 을에게는 증여세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그래서 실체관계에 포함하죠. 허중중 아니죠. 그러면 유효. 다음 위조등기 잠깐 봐볼게요.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매수인들이 돈 다 줬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다 교부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이거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끝나는 건데 을이 이 귀중한 서류를 을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을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갑은 다시 등기 서류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을이 잃어버렸으니까 갑은 등기 서류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되죠. 그럼 갑이 부동산도 먹고 돈도 먹어요? 줘야 됩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 생각처럼 갑이 안 줘도 된지 알고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딱 등기해버렸습니다. 갑이 안 줘도 된지 알고 을이 그냥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딱 등기했어요. 그럼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위조해서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해서 무효인 등기는 이런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위조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갑은 다시 이거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그 말은 어차피 을 앞으로 와야 할 등기입니다. 어차피 을 앞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더라도 실체관계에 포함하죠. 그럼 이거 허중중 아니죠? 그럼 유효. 그러니까 허중중을 꼭 외우라 했어요. 그걸 외워야 오래 살아요. 외워야 오래 삽니다. 다 허중중 아니죠? 그럼 무조건 유효. 그래서 허중중을 외우는 겁니다. 다음 이제 중간생활등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중간생활등기는 두 가지 사례를 정확히 펴게 됩니다. 첫 번째,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다시 평에게 전매하고 평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평에게 전매했는데 자, 아래 사건은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은 자, 을은 똑같네요. 차이점은 병이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죠. 그럼 이제 윗사례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되기 청구권이 있고 아직 물권자 아니죠. 채권자와 청구하는 채권자 청구권 또는 채권이 됩니다. 마찬가지 병도 아직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병이 갖는 권리도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자, 그럼 을은 등기 청구해서 내 앞으로 등기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럼 을이 내 앞으로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세금 내기 싫어서 등기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을 대위했으니까 갑 등기가 을에게 넘어와요. 그럼 을 또 세금 내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하고 이렇게 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다 합법이에요. 을도 세금 내고 다병도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례가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윗사례 논점은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윗사례 논점입니다. 어떨 때 할 수 있죠? 그렇죠. 3자간 전원합의가 있다면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윗사례 논점이 됩니다. 근데 아랫사례는 완전히 달라요. 아랫사례는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네요. 아랫사례는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가 논점입니다.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어차피 매매에 있으니까 병 앞으로 와야 되죠? 실체관계 포함하네요. 그러니까 유효입니다. 이때는 갑을병 합이 없어도 유효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을병 합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없어도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자,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왔단 말은 우리나라는 이전 등기가 공동신청이라 갑과 병이 손잡고 등기소 갔단 말입니다. 근데 갑은 합의한 적 없대요. 이상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시가 5억짜리인데 우리 깎아서 4억에 샀어요. 4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주니까 등기 서류를 받았겠죠? 등기 서류. 나에게 등기 서류 있으니까 등기 서류 받을 때 매수인 빈칸 공란호 받아가지고 등기 서류 있죠? 갑몰래 병에게 6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갑몰래 내 이름 쌀자리에 병 이름을 우리 딱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갑동의 없이 갑몰래 등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유효. 어차피 병 앞으로 등기 와야 되죠. 실치관계 포함하죠. 그럼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합의 없어도 이루어지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단 아까 허중중 무효. 만약 저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라면 그때는 무효예요, 무효. 근데 허중중 아니면 유효. 그래서 여기는 두 개는 논점이 완전히 다르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자, 아리사리는 시험이 한 지문밖에 못 나와요. 한 지문밖에. 합의여서도 유효, 허가구역 무효.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나올 수 없어서 시험은 윗살에서 나와, 윗살에. 시험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사례 빨리 잘 정리할게요. 2번 사례. 자, 2번 사례죠. 자, 이제 모두 생략 등기가 있는데,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걸 우리에게 판다해 보세요. 원래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겠죠. 취득세.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팔면서 양도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양도세를 다 내야 되는데 보통 그냥 을 앞으로 딱 보존 등기 해버립니다. 그럼 세금 10원 안 내려고 을 앞으로 딱 등기했어요. 원래는 죄송합니다.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갑 건너뛰고 바로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일종의 중간 생략이네요. 한 명 건너뛰고 바로 을 앞으로 했죠. 일종의 중간 생략. 그럼 유효. 허중중 아니니까. 이 중에 머리를 생긴다 해서 이걸 모두 생략 등기를 하죠. 아무튼 여기도 한 명 건너뛰고 해도 유효죠. 마찬가지 여기도 갑 건너뛰고 해도 유효 똑같습니다. 어차피 의뢰가 오거든요. 이게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그다음 첫 번째 그림자 여기서 시험이 나와요. 자, 갑을병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이거 소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을도 세금 내거든요. 그리고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을을 대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을도 세금 내거든요. 따라서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유효 살아있고 매매도 유효 다 대유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합의했잖아요. 그럼 이거 유효라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다. 인상. 그럼 을은 인상분을 줘야겠죠. 인상분을 주지 않으면 갑은 돈 안 받았죠. 그럼 돈 안 받으면 죽어도 등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주지 않으면 을이든 병이든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윗사례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다 살아있어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을이 갑에게 갖는 권리가 채권이죠. 다시 을이 갑에게 갖는 권리가 뭐다? 채권, 채청. 이 채권이라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하고 그 사실 채무자 갑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병이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이렇게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 채권자 초음권, 등기 초음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 채무자에게 알려줬죠. 그럼 양수인이 직접 이렇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이 보세요. 지금 병 앞으로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지금 여기 1번 사례입니다. 병 앞으로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직접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갑을병 전원합의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통지만으로 안 돼요. 갑이 합의해야 됩니다. 갑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면 직접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윗사례니까 갑을병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윗사례와 아까 2번 사례를 정확히 비교하시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추정력은, 자, 등기는 보통 이전 등기를 말하죠. 자, 그럼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다 추정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등기 명인이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허무인,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다. 이자들이 등기할 수 없거든요. 이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는 무효일 겁니다. 이런 건 추정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등기만 다 이게 추정된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에서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지금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죠? 을이죠. 등기 원인 같은 거 다 추정된다. 절차도 다 추정된다. 자, 그럼 현재 을이 등기 명인으로서 을이 추정되는 거죠. 근데 갑이 그러더라고요. 갑이. 야, 너 등기 무효지? 을은 내 거 유효인데? 그럼 누가 입증할까요? 을은 등기 명의는 입증할 책임 없죠. 그래서 을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을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을이 자신 등기가 유효하다고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그 말은 갑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 말은 전소유자 갑에게도 추정력 원용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을 네 글자로 내 전소유자. 그럼 전소유자 네 글자죠. 이걸 일곱 글자로 늘리면 뭐라 그래요? 전소유자를 일곱 글자 늘리면 전소유자입니까? 그게 아니고 권리변동 당사자, 물권변동 당사자랍니다. 한 글자로 갑 그래요. 갑. 이 세 가지 이렇게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자, 이 갑남이고 을료인데 갑남이 을료를 계속 쫓아다녀요. 야, 넌 무효지? 넌 무효잖아. 사실 좀 말해봐. 막 집도 쫓아오고 여자 화장실까지 막 쫓아 들어와. 여자 화장실까지. 얼마나 쪽팔려 여자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예전엔 너가 나 좋아할 때 사실 나에게 증여했잖아.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증여세 비싸니까 매매를 지금 꾸민 거잖아. 너 나 줬잖아. 난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을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안 깨져. 누가 입증해야 돼요? 아까 갑이 입증하라 했죠. 등기 명의는 입증 책임 없거든요. 이렇게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이상한 소리 해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아요. 안 깨져요. 다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이상한 소리 해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다. 안 깨진다. 누가 깨뜨려야 돼요? 갑이 깨뜨리지 않는 한 을이 잠시 이상한 소리 해도 안 깨진다. 그럼 자 보세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죠.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정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그 말의 가짜라고 증명됐대요. 그럼 도대체 이 증명은 갑이 했을까요? 을이 했을까요? 이 증명을 갑이 을이에요? 설마 을이 내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을까요? 갑이 했겠죠. 갑이 너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겠죠. 그럼 추정력이 깨진다. 아까 갑한테 입증하라면서요. 깨집니다. 자, 그래서 을이 입 열면 안 깨져요.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깨진다. 을은 입증 책임 없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갑이 신청한 등기가 아니라 제3자가 신청한 등기가 을 앞으로 됐네요. 그럼 자, 도대체 그럼 등기 공무원은 소유자도 아닌 자가 신청한 등기를 왜 해주죠? 아니, 등기 공무원은 소유자가 아니고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왜 해줘요, 함부로? 왜 해줬을까요? 분명히 병은 갑의 대리라는 증명문서를 등기소에 냈겠죠. 그러니까 해줬겠다고 대리권 존재도 추정된다. 그러니까 해줬겠죠? 다 추정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갑이 답증해야 돼요. 갑이 을 소유권을 부정하려면 나는 대리권 준바 없어서 얘는 무권대리라고 갑이 증명하고 을은 아무런 입증 책임 없다. 이게 이전 등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존이네요. 자, 그럼 보존 등기는 무조건 깨진답니다. 시험에서 보존 등기는 무조건 깨진다 보세요. 거의 99%. 100% 아니에요. 100%, 99%. 그럼 저는 지금까지 깨진다 그 외 지문을 저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본 적 없어요.
근데 혹시 제가 안 본 지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분명히 100% 아니라 했어요. 모르면 찍을 때 깨진다로 찍으세요. 잘 모르면 무조건 깨진다 찍는 겁니다. 깨진다 해서 분명히. 자, 한번 보세요.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이 추정되고 권리변동 추정되지 않죠. 자, 그래서 보세요. 건물 보존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래요. 그럼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보존등기는 무조건 깨진다, 깨진다. 그 다음, 이제 토지인데, 토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자. 이외의자가 토지를 사정받아도 돼요. 이 사정이란 해방 직후에 일본으로 넘어가고 해방 직후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해방 직후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거. 그러면 보존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명의자 이외의자가 사정받아도 돼요. 그럼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야, 무조건 깨진다, 무조건 보존등기. 무조건 깨진다. 이번에는 자, 을앞으로 보존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뭐라 그러냐면 갑이 원래 전소유자인데 제가 갑으로부터 돈 주고 샀어요. 양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갑 앞으로 등기하고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세금 안 내려고 내 앞으로 등기하라고 시켰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갑은 나는 당신한테 판 적 없는데 그럽니다. 그럼 지금 을이 뭘 주장했죠? 양수 매매를 주장했죠. 매매는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보존 등기는 이거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추정력 깨진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 나온 순간 무조건 깨진다. 그냥 무조건 깨진다. 그냥 다 깨진다. 시험은 그냥 그래 보세요 일단. 그 다음 이제 가등기 나오는데 자,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죠. 그냥 가등기는 다 청구권 보존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꼭 담보란 말을 써줘야 돼요. 꼭. 순서 달라도 상관없어요. 담보 가등기나 가등기 담보 똑같습니다. 담보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똑같아요. 그럼 이걸 길게 늘리면 뭐라 하죠? 이걸 길게 늘리면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 아무튼 담보가 있잖아요. 그럼 다 이겁니다. 그럼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쪽 본래 의미 가등기를 공부합니다. 그럼 이건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란 본등기 한단 말이거든요. 자,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 본등기 전에는 아무 일 없습니다. 다시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 일 없어요. 어떻게 한다? 아무 일 없다. 그래서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정력 없다. 순위 보존적 효력 있나요? 순위 보존적 효력 없어요. 아무 일 없다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본등기 했을 때 그때 순위 보존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제는 아무 일 없어요. 다음 예를 들어서 이 순위가 소급한단 말인데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점이다.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아요.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하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시아버지인데 부동산 있거든요.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야, 너 중개사 공부 한번 해봐. 중개사. 너 시험 학교 가면 이 부동산 너 줄게. 한번 열심히 해봐 너. 라고 했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부동산을 준대요. 그럼 며느리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학교 가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죠? 그래서 요즘 똑똑한 며느리는 그럼 아버지 그럼 내 앞으로 가등기 주세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그게 뭐야?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으로 가등기 따게 해줬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 시험 접수하죠. 생각할수록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험 접수하니까 에이라 모르겠다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병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며느리는 속으로 저 멍청한 거하고 시국고 있죠 시. 그리고 시험 봐서 합격합니다. 합격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죠? 그럼 이제 본등기 하는 건데 본등기를 누구에게 청구하죠? 채청이라 갑이 준다 했죠?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청구해서 우리 딱 본등기 합니다. 그럼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해서 중간 처분이 3번 있죠?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고
의리 소유권 딱 취득합니다. 자, 이처럼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 취득할 권리를 미리 보존해둔 게 가등기고, 그러니까 채택만 가능해요. 채택만. 그리고 조건이 성취되면 내 앞으로 분등기 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만 2번으로 소급해요. 단 을은 물권 변동은 동그라미 4번, 을은 4번, 이 4번에 소유권 취득해요. 4번에. 순위만 2번으로 소급합니다. 즉, 을 앞으로 1월 20일 가등기 하고 7월 20일 을이 12월 달 본등기 하면 을은 12월부터 소유자예요. 그럼 약 5개월간은 병이 소유자라 5개월간은 병이 월세를 받고 을은 12월부터 월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만 2번은 소급해요. 물권 변동은 4번입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이때부터 월세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149페이지죠. 문제집 149페이지. 거기 아래 2번 문제 보세요. 자, 등기해야 되는 게 법률행위와 시효완성 두 가지입니다. 기억, 아까 혼동은 등기 없이, 애호자가 심법 깊이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등기 없이. 기억은 혼 등기 없이. 니은 교환 동그라미. 법률행위 등기해야 되죠. 디귿 존속 아까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기. 리을 매매 동그라미 매매 법률행위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매 이약 언급권도 매매 이약도 다 계약이죠. 법률행위 다 등기해야 된다. 미음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 없이. 심법 깊이 혼나 공공. 비읍은 집합 건물의 건물 부분이 동일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를 하여 구분 소유권 동그라미 구속 등기 없이. 암기법 그대로 하면 되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은 3번 두 개가 교환과 매매가 법률행위 등기가 됩니다. 넘기면 자 3번 문제. 3번은 자 등기가 있어야 그랬습니까? 그럼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까 두 가지 법률행위와 시효완성이에요. 1번 전세권을 상속 동그라미 상속 등기 없이.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법정 등기 없이. 3번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 없이. 4번 공유 토지의 현물 분할의 합의의 동그라미 쳐요. 합의가 원해서 하는 이게 법률행위죠. 그게 정답이 4번. 5번은 둘째 줄에 구분 소유권 구속 등기 없이. 암기법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아래 4번 문제.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 말은 결국 등기를 요하는 것. 그럼 5번에 손 들고 있네요. 5번 점유의 취득 시효 등기해야 되죠. 정답이 바로 5번입니다. 1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동그라미. 이게 우리 시험 범위의 유일한 형성 판결이고 등기 없이. 2번은 분묘 동그라미. 3번 상속 동그라미. 4번 법정 동그라미. 다 등기 없이. 정답이 바로 5번이 말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6번으로 가세요. 6번. 기출문제 6번. 간평 문제입니다. 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서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법정 동그라미. 법정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 없이 맞아요. 2번 부동산 소유권을 동그라미 쳐요. 확인하는 판결 동그라미. 확인 판결은 확인 판결에 의하여 등기 없이 틀렸죠. 아까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가 됩니다. 뭐 정답이 바로 2번이네요. 3번 경매 나왔나요? 그럼 바로 아랫줄에 매각대금 완납한 때 맞아요. 4번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 신축 동그라미 신축 등기 없이. 5번 상속도 등기 없이. 피상속 사망 시 물권 변동일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아래 7번 문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관수상차 법정 동그라미 법정 등기 없이. 법정 시상권은 설정 등기 없이 취득 맞았습니다. 2번 이행 판결이 아니라 2번은 형성 판결이죠. 2번은 형성 판결.
형성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판결확정 시입니다. 3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맞아요.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4번 경매죠.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각되고 완납한 때 맞았고 5번 건물의 신축도 등기 없이 보존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자 9번으로 오세요. 자, 살인 항상 소유자의 동그라미치라 했죠. 자, 그럼 갑의 토지 동그라미쳐요.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자 위조에 동그라미쳐요.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 동그라미. 그럼 등기 무효. 등기를 이전한 다음 다시 병익의 매도 동그라미쳐요. 그 병의 소유자로 등기 동그라미. 그럼 이거 절대적 무효라 을도 무효, 병도 무효입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네요. 자, 틀린 겁니까? 1번 민법은 등기 공신력을 부인하므로 병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2번 갑은 자 을도 무효, 병도 무효죠. 그럼 2번 갑은 을병을 상대로 각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죠. 둘 다 무효라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3번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참고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과 병이 매매했으니까 병은 을에게 뭔가를 청구하겠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논의로 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X. 5번은 특별히 볼 필요 없습니다. 선의 취득이 시험에 안 나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자 155페이지 12번 자 12번입니다. 등기 추정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소유권 다음에 자 보존 등기 동그라미 그럼 무조건 깨져요. 제일 끝에 추정력 인정 틀렸죠. 그냥 무조건 깨진다. 그러니까 바로 1번이 답이잖아요. 1초 만에 보존 등기 무조건 깨진다. 확률 99%.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제3자와 다음 전소유자 동그라미쳐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부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 요청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불법 말소 동그라미 그럼 두 글자로 유효 살아있네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유효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 유효예요. 그 다음 그 회복 등기가 경로되기 전이라도 유효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4번 저당권 등기가 경로된 경우 동그라미쳐요.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존재 추정됩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초용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는 매력 없다. 제일 끝에 추정되지 않다 맞아요. 추정력 없다 맞습니다. 대항력 없다 추정력 없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3번 점유와 이제 공통 문제네요. 아직 점유는 아직 아닌데 풀어볼게요. 자 점유와 등기 추정력 가능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그라미쳐요.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그럼 두 글자로 유효 말소된 때 그 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유효죠. 그래서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적구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해서 바로 12번에 3번하고 똑같네요. 그 다음 13번에 2번 소유권 이전 초용권 보존을 위한 자 가등기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력 없다 맞습니다. 3번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 200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 적용되지 않죠.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있습니다. 자 4번 점유자가 동그라미쳐요. 점유자는 입증 책임 없어요. 다음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주장해도 안 깨진다.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틀렸어요. 전환되지 않는다. 입증 책임 없으니까. 답이 4번이고 5번 전후 양식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그럼 가로 쳐보세요.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가로 그럼 점유 다음에 계속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사람이 달라도 앞사람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니까 점유 계속이 추정됩니다. 추정된다. 자, 문제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고 또 이어서 문제 풀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고 들어오세요.